안녕하십니까, 오성관입니다. 자, 오늘은 GT입니다. GT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하는데요. GT가 궁합면에서 G라는 거는 이게 G를 얘기하고요. 축이라는 거는 소를 가리키고요. 인이라는 건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자, 이렇게 12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이제 내가 GT예요. 그래서 GT의 입장에서 각 G를 바라볼 수도 있고, 소띠랑 대인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호랑이띠랑 대인관계가 있을 수 있고, 토끼랑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용띠랑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고, 뱀띠랑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마리 동물하고 인간관계가 벌어지는데요. 만약에 궁합면에서 보면 GT가 GT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동갑이라고 봐도 되고요. 동갑으로 봐도 되고, 뭐 12살 차이라고 봐도 되겠죠. 13살 차이인가요? 13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GT가 GT를 만나는 거는 같은 동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를 논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같은 기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GT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시예요, 자시. 저녁 12시. 자정 그러죠? 저녁 12시를 가리키는 별이고, 해자축, 그래서 겨울을 가리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라는 상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겨울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GT의 상이거든요. 밤 12시의 기운, 아니면 겨울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겨울 옷을 입고 있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자, 만약에 GT하고 GT가 서로 뭐 결혼을 한다, 남녀간에 만난다, 이거는 뭐냐면은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갈 때도 같이 정상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을 쳐다볼 때 같은 각도에서 사물을 쳐다보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동질감이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요, GT와 GT의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꽃밭에서 꽃과 나비가 사이가 좋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거는 좋을 때 서로 좋다가도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깊숙이도 내려갈 수 있는 기운이 GT와 GT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부부가 굉장히 잘 나간 거야. 그래서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을 가진 게 GT와 GT예요. 근데 만약에 GT와 GT가 만났는데 최악이야. 그러면 서로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내려가도 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도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힘들어. 그러면 여자가 반대가 돼가지고 잡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겨울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운적으로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여름이 왔어. 그러면 둘 다 힘들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겨울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기운이 꺾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너무 힘들면은 이혼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좋아.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기운이 둘 다 꺾였어. 그래서 둘 다 바닥을 가. 그러면은 우리 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이 항상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거의 우리가 이혼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7, 80%가 돈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근데 서로 돈이 힘들어. 그러면은
피곤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와 지가 만났을 때는 서로 기운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여름을 만났을 때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지와 지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쥐라는 동물이 소를 만난 거예요. 쥐가 소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쥐가 이 소가 굉장히 편한 동물이에요. 자, 우리 그 명리에서는 이 사유축이라는 동물은 신자진의 동생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생 그룹. 자, 쥐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누구죠? 소띠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운적으로 나보다 한 칸 낮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쥐띠가 소를 만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관계. 그래서 내가 시키면은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내 거를 다 받아줘. 야, 물 좀 떠와. 그러면 물 떠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소라는 동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축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많아요. 그리고 이 축이라는 거를 또 토로도 보거든요. 토로도 보는데, 이 토라는 거는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쥐가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운을 가리킨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축이라는 기운은 서로 할 때 나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 명리에서는 이 자축을 이게 육합이라 그러거든요. 육합이라는 거는 거의 부부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쥐띠가 소띠를 만났다는 거는 전생에 거의 뭐 부부 관계였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현세상에서 다시금 연결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생에서도 부부였는데 이 현세상에서도 부부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쥐띠와 소띠의 관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쥐띠와 소띠의 궁합은 두 가지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유축 해가지고 금이라는 기운과 신자진이라는 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라는 거는 밤을 가리키고요, 사유축이라는 거는 가을을 가리키는데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라는 기운과 가을이라는 기운과 봄이라는 기운과 여름이라는 기운이 있다고 치면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요, 봄, 여름은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고 가을, 겨울은 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봄, 여름은 막 펼쳐내는 거죠. 근데 이 가을, 겨울은 음의 기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끼고 잘 살 수 있는 궁합이 쥐띠와 소띠의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좋게 논한다 그러면은 이 쥐띠가 남자고 이 소띠가 여자고 이렇게 됐을 때가 더 좋아요. 네? 왜? 쥐띠가 더 형이잖아요. 윗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더 위에고 여자가 그걸 받쳐주고 그러면 더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사실은 뭐 바뀌어도 요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남자가 더 높은 그룹에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쥐와 소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쥐와 쥐는 겨울의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겨울과 가을로 두 그룹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많이 반감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쥐와 소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쥐띠가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어요. 쥐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잘하는 놈은요, 신자진 해가지고 수의 운동을 해요. 이는 뭘 얘기하냐면 인호술 해가지고 화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서로 기운이 물과 불의 관계라 서로가 대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야 산에 가자 그랬는데 싫어 나 바다 갈래,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이 쥐띠와 호랑이띠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대립관계는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내가 집안일을 할 테니까 네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와.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런 관계가 자와 인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와 인은요, 서로 의견 대립이나 이런 거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힘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관계가 쥐와 소인데요. 아까 같이 서로 맡은 바 주어진 일을 딱 분할해서 하면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랬죠? 쥐라는 기운만 있다 그러면 여름이 오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랬죠? 최고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관계는 물과 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쥐띠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얘는 최정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고요. 호랑이가 여기 최정상, 내가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꿔서 얘기하면 쥐가 여기 최정상에 올라 있다면 호랑이는 이 바닥을 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붙잡아 줄 수 있는 관계가 쥐와 호랑이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쥐띠가 토끼띠를 만났어요. 쥐띠가 토끼띠를 만났다는 거는요, 이게 서로 간의 고집이 너무 센 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호랑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도리가 있거든요. 야, 산에 갈래? 그러면은 아, 싫어, 바다로 갈래? 그러면서도 조건이 붙는 게 이 호랑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는 서로 강한 거예요. 얘는 봄에 대해서 너무너무 왕한 기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왜? 임묘진이잖아요. 임묘진을 우리가 봄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절의 가운데 있는 놈을 이걸 왕이라고 쳐요. 가장 봄이 왕하다 이렇게 논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는 겨울의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해월부터 입동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갖고 있는데 얘는 겨울의 왕이고요. 얘는 봄의 왕이에요. 그거는 뭐야? 서로 왕한 놈과 왕한 놈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대칭이 서로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해주고 싶으면 수생목을 하는 거고요. 얘가 수생목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지 기분이 좋으면 해주는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줘요. 우리가 이거를 사주에서는 자묘형이라 그래요. 형. 네? 형충파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충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이라는 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우리가 형조판서 뭐 이런 거 얘기했죠? 네? 형사과 이러잖아요. 이 형이라는 거는 조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억지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너 뭐 물건을 훔쳤으니까 뭐 20년 살아. 사람 죽였으니까 20년 살아. 뭐 이렇게 해서 형벌을 가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한테는 항상 조건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조건부로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서로 생할 수도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생목이거든요. 이게 물이고 이게 이 목인데 이게 형을 통해서 수생목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붙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관계가 자묘형 그리고 쥐띠와 토끼띠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생에 빚진 것을 갚으러 오는 사람들, 빚진 것을 내가 받으러 온 사람. 그래서 이 관계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띠가 토끼띠가 주위에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계속 받아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준 게 많아서 받아먹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내가 자꾸 줘, 그 사람한테. 쥐띠인데 토끼띠한테 자꾸 줘. 그건 내가 전생에 빚진 거를 갚으러 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쥐띠와 토끼띠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전생에서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쥐띠가 용띠를 만났어요. 자, 쥐띠가 용띠를 만난 거예요. 자, 쥐띠와 용띠는요, 서로 여기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합이 들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 잘하는 동물은 이 용한테 빨려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룹이라 굉장히 좋은 궁합이지만 이 쥐띠가 이 용띠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쥐띠는 무조건 용띠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여간 궁합적으로 보면 합이 들어서 괜찮은 거죠. 합이 들어 괜찮지만 이 쥐띠는 용띠가 더 윗사람이고 얘 말을 듣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궁합적인 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관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뱀이에요. 뱀띠. 자, 그러니까 쥐띠가 뱀띠를 만난 거예요. 쥐띠와 뱀띠의 관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궁합이 될 수도 있는 궁합이에요. 왜냐면요, 쥐띠의 입장에서는 이 뱀띠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얘가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얘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쥐띠의 입장에서 이 뱀을 만나면은요, 이상하게 돈이 많이 샌다든지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든지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쥐의 입장에서 뱀을 바라봤을 때가 그렇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쥐띠가 뱀을 만났다라는 거는 돈 나갈 일이 있겠구나, 돈 깨질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이 쥐띠와 뱀띠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쥐띠가 말을 만났어요. 쥐띠가 말띠를 만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형충파해, 그래서 이 반대 놈을 만난 거예요. 이거를 자시라 그러죠. 저녁 12시를 자시라 그래요. 오라는 거는요, 우리가 정오의 데이트 그러잖아요. 정오의 데이트. 그래서 낮 12시를 가리켜요. 자시는 밤 12시를 가리켜요. 그러면 밤 12시랑 낮 12시가 만난 거잖아요. 그럼 서로 반대 기운이죠. 그래서 깨졌다, 충돌한다 이거예요. 충돌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얘가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얘는 잘하라 그랬죠? 저녁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해자축에 대해서 밤의 세상에 얘는 왕이잖아요. 근데 얘는 인호술이라는 여름에 대해서 왕인 거거든요. 낮에 대해서. 자, 사오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름에 대해서는 최고 잘 알잖아. 나는 겨울에 대해서 최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돼서 서로 안 좋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나는 겨울 옷을 입은 거야. 근데 얘는 여름 옷을 입은 거야. 그러면 나는 여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여름의 왕이네? 나는 겨울의 왕이네? 이 여름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름은 잘 알지만 겨울은 전혀 몰라요. 그 관계를, 모르는 관계를 서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공부를 했어.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쟤는 국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 거를 서로 잘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만약에 융합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좌우 반대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요, 만약에 얘네가 부부가 됐어. 그럼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는 절대 망해도 너무 힘들게 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자가 최정상이라면 오는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서방님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최정상에 있을 때 얘는 바닥에 가서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띠와 말띠가 서로 충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보완을 해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얘가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얘가 충동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궁합이 쥐띠와 말띠의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 말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이어서 다시금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